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얽혀있고 혼란스럽죠.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니까 어떻게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부모도 아니다. 그냥 떠나서 너의 삶을 살아라. 너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충분하다고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7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혹시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르시시스트 부모님과 공존하는 법 그 첫 번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매일 혹은 가끔씩 만나야 한다면 한동안 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른 더 심각한 문제로 주의를 돌린다든지 내가 아닌 눈앞에 없는 다른 상대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시나리오를 만들고 작전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깊은 대화를 하지 말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인정이나 칭찬, 위로나 격려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해줄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피상적인 관계로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가족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로 공존하는 것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바쁜 척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화를 해야 한다면 일의 성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색내는 것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준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날씨나 스포츠, 연예인 얘기 등 별 영양가 없는 얘기들만 하시고 대화는 짧게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바운더리, 즉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시간을 좀 들여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의 몸이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거나 몸이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심하게 위축이 되거나 하는 등 경계선이 침범당하는 경우에 느껴지는 신체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내시고 되도록이면 미리 예상을 하셔서 그 자리는 피하고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세요.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동안은 방문을 잠근다든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처럼 늘 딴 생각에 몰두해 있는 모습으로 바쁜 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단어를 쓰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등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좋고 싫은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일종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에 나 또한 응징하겠다라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앞에서 감정의 흔들림 없이 담담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독립하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더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들을 더 믿게 되고 그 잘못된 생각들에 더 설득당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따라가게 되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잡고 어떻게든 경제력을 갖춰서 하루빨리 독립해야 합니다. 단 독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 학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스마트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최대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옆에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살아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만일 정말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나중에 내가 정말 건강해져서 더 잘 돼서 더 많이 잘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5번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세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요. 사회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부모-자식 관계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시고 나 자신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보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정말 그 관계에서 얻고 싶은 게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하면서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꼭 겪어야 할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과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부모의 모습과 실제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 사이 어디쯤에 만족할 만한 지점이 없는지, 그 지점으로 갈 방법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6번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제일 좋지만 친한 친구나 다른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실컷 욕을 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겪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심 많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 해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관점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편견 없이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한 편견 없는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만일 상담사가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학대자를 두둔한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약간 뜬금없는 얘기이긴 한데 치과는 최소 3군데는 가봐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일부러 여러 곳을 가보는데 똑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도 정말 훌륭한 전문가도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사정을 제대로 읽어내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일단은 내가 먼저 살만해야 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꺼이 희생할 의지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전혀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서 긴 시간 동안 상처를 잘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내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풀어졌을 때, 그때쯤 됐을 때 제가 예전에 용서에 대해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아마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거예요. 제가 이 팁들을 알려드리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해야 할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모든 역경을 잘 통과하시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